예, 서성용의 시선 코너 함께합니다. 순천 곡성 광양구례 의뢰 전 서동영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순천 광양 곡성 구례죠. 그러니까 제일 인구가 많은 많은 데부터 데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러죠. 예. 하는 거니까요. 오늘 주제는 이재명과 헌재의 판단 뭐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오늘 뭐 다른 주제도 하려고 하다가 이재명 재판 2심 선고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계속 3시 넘어서까지 결과를 알 수 없어서 방송 준비를 못했는데 3시 좀 넘어서 4시 사이에 나왔죠? 무죄로. 예. 꽤 오래 걸린 거죠? 그렇죠. 2시부터 그러니까 판결 선고도 굉장히 오래 걸렸죠.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아시는 대로 재판이 한 5개 정도가 됩니다. 네. 그 받고 있는 재판들 중에 오늘 선고가 됐던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그 사안이 중에서라기보다는 그 결과가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탄핵 심판 선고 일자하고가 연동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관심 가지고 계속 대응을 해오고 그랬던 건데요. 네. 오늘 이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사건이 항소심에 와서 확 뒤집어져 가지고 무죄가 선고가 다 됐습니다. 허위 공표에 2가지 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하나는 골프 김문기 씨 관련한 사안, 하나는 그 국토교통부의 뭐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계획이 변경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그렇죠. 근데 1심은 2가지 다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거고 2심은 2가지 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본 거잖아요. 어떤 게 그러니까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이제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요. 1심 판사 각 그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 재판하고 그게 뭐 잘못되거나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급심에서 그걸 바로잡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 그 대법원 판결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니까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게 항소심에서 엎어진다거나 또 반대의 경우나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없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의원이니까 좋으신 거죠? 저는 다행이죠. 다행이고 어쨌든 당원으로서 한시름 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이제 한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 운명 그리고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이런 문제들이 당원 다수의 의사 그리고 국민 다수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관 3명으로 구성된 법원, 그 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슬픈 일이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그 법원의 판단에서 무죄로 이게 풀어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길만 남아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이제 선거법과 관련해서 돈은 묻고 말은 풀어라. 뭐 이제 이런 말들이 과거에 저희가 하고 한때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그런 거라도 설명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현실로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허위사실 공표나 이런 것들이 토론 과정에서 말 나오는 거 그 일부를 잡아가지고 기소를 하면 꼼짝없이 당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이제 그 어쨌든 선거와 관련해서 말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를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어떤 새로운 판례 기준이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쨌든 법원인도 돈은 묵되 말은 더 적극적으로 좀 푸는 그리고 말 실수 가지고 기소하거나 그 유죄 선고해 가지고 피선거권 박탈하고 이런 일들은 좀 없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선거가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 되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름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선거였는데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데 이제 당원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뭐 그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결정된 걸로 보는 거죠. 대선 후보를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금 민주당 구조 자체가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네. 이제 엄중한 탄핵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반민주적 이런 행태를 극복하고 네.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봤을 때 민주당의 리더십은 네. 민주당의 그 뭐 후보가 될까요? 어쨌든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좀 있어야 한다고 봐요. 하나는 그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해서 예. 반드시 이기는 후보여야 한다. 일단 그냥 반드시 예. 그러니까 승리 가능성 있는 후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열심히 해보다가 지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다. 예,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의 그 엄중성에 비춰보면 예. 그 두 번째로 그 이 지금 이번 그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극도로 그 국론이 분열되고 네. 심리적인 내전 상태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차기 대통령은 통합? 국민을 통합하는 국론을 통합해내고 국민을 화합시켜내는 그런 그 통합의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네. 그 세 번째로 민주당이라면 마땅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민주주의 전통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네. 선진국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택해야 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아젠다가 중심이 돼서 후보 선출 과정을 좀 거쳐야 한다 이런 생각은 저희는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결정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민주당 전체에서 좀 도는 얘기예요. 우리 서동영 전 의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 네. 이 세 가지에 이재명 대표가 맞는지는 저도 들으면서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거긴 한데. 아니요. 그러니까 또 상당수의 그 지지자들은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지도자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예. 그럼 경선 같은 걸 치러야 되겠네요. 경선도 치르긴 치러야 되는 거죠. 너무 좀 제가 너무 확정적으로 후보가 결정된 것처럼 저는 느껴서. 예. 근데 절차는 있으니까 경선이나 이런 건 다 하겠죠. 일단 당내의 세력 구도, 그 다음에 당내 경선에 있어서 그 당원의 참여 비중이 현격하게 높아지는 점.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다수 당원들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네네. 경선을 거치더라도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민주당은 한시름 놨고 차근차근 아까 말씀하신 기준들이나 여러 가지 당원들 여러 가지 또 소수 의견들도 좀 취합하면서 천천히 갈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 이번 오늘 선거로. 사실 좀 여유가 생기고 그렇죠. 여유가 생겼죠. 예.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거냐 말 거냐 또 헌재한테 또 공이 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번 주가 그래서 뭐 사법 그 절정기다 해서 이재명 2심 그다음에 헌재 결과도 나올 거다 예상됐는데 지금 현재로는 헌재 선택이 이번 주에 나오기 좀 힘들게 됐죠. 어떤 언론이 이번 주를 사법 슈퍼이크 네, 이렇게 사법 슈퍼이크라 했었어요. 예, 예, 맞아요. 참 말도 잘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예. 어쨌든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고 오늘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 그래서 이제 원래 예측하기로는 이번 주 금요일 28일쯤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봤는데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내일 목요일 날 그 헌재가 일반 사건 그러니까 법률의 유연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이미 이제 공고를 했어요. 일반 사건 선고라는 게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헌재의 원래 그 기능이 탄핵은 가끔 있는 일이고. 그렇죠. 위헌이 된 것들을 누가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헌재 역할이죠 원래는.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선고가 내일 예고돼 있기 때문에 내일 그거 하고 모레 그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도 하니까요. 그래서 또 이번 주가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근데 법조에 계셨으니까 사실 뭐 이거는 팩트 체크는 안 된 거지만 대부분들의 헌재 선고들이가 계속 늦춰지는 게 2심 선고 결과를 좀 참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그런 예상들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좀 하고
그러면 2심 결과가 헌재 재판관들한테 영향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현재 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거냐? 저는 뭐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네네. 지금 어쨌든 생각보다는 탄핵 심판 선고가 너무 늦어지고 있죠. 예.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바라는 국민이건 탄핵을 바라지 않는 국민이건 간에 어쨌든 이 혼란 상황을 빨리 좀 계속 정리하고 찬반으로 갈라지고 있으니까 이거 혼란 예.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그 생업의 문제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기대 희망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국민 삶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에 대해서 온갖 억측들이 뭐 분분 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두 사건은 전혀 저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관행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선고 기일이 뭐 며칠 이게 있어서 우리가 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게 국론이 분열돼서 서로 막 갈등이 심화되는 이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이 정도로 늦는 게 그렇게 많이 늦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 좀 답답하고 많은 국민들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헌재가 양심과 법리에 따라 그리고 헌법적 가치들을 잘 그 새겨가면서 선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 마음 편하게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서동영 의원께서 민주당이시지만 이런 얘기는 서동영 의원은 좀 천천히 기다리라 하지만 헌재 빨리 선고하라고 막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 정치인들이고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게 국론 분열을 더 가중시키고 국민이 생업전선에 전환할 수 없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근데 이제 그냥 시간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걸 두고 여러 가지 좀 그 추측성 음모론들이 막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헌재 뭐 다음 주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 그걸 봤잖아요. 그러면 크게 인용과 기각 했을 때 인용이 되면 바로 정지가 그냥 그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대통령 자격을. 선고가 즉시하도록 돼 있는 것이어서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 다자 딱 떨어지면 대통령 지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기 대선 체제로 바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일단 대통령이 지금은 대통령이 있는데 직무집행이 정지돼서 권한대행이 있는. 권한대행이 지금을 사고 상태라고 하는 거고요. 사고라고 하고 이제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권리. 대통령의 부재 상태가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이 돼서요. 뭐 어떤 결과를 바랬든 간에 이제 권한대행이 한덕수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국무총리를 처음에 임명할 때와 경제부총리를 임명할 때 보는 그 역량의 평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국무총리는 약간의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하는 거고 그런 역량을 보고 하는 거고 경제부총리는 또 경제 쪽으로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정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자면 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것보다는 한덕수가 하는 게 낫다. 그 국무총리가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 부재 상태, 권리 상태에 대한 대비 뭐 이거는 좀 된 거다 이제. 그러면 이제는 헌재가 걱정하지 말고 빨리 그 결정을 해도 될 상황은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돼요.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통령으로 바로 복귀. 그럼요. 아 그래요? 기각 다 하는 순간 그냥 그 탄핵의 모든 절차가 다 중단되고요. 직무 집행이 바로 풀립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렇구나. 그러면 예상해 보기 위해서 이제 헌재 판단이 어떻게 나올까 예상 좀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 판단 9번이었었죠. 탄핵 다 기각된 거잖아요. 그 표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보면 지금 저기 보시면 기각
둘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부터 얘기하죠. 기각 둘 아니 기각이 5 인용이 하나 각하 둘이에요. 각하는 각하는 기각이 아니고 이게 성립이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그렇죠.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이번에 각하 의견을 내신 분들은 네.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네. 그때 당시 탄핵을 당할 당시에는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지위에 준해서 대통령 탄핵에 관한 정족수가 적용됐어야 한다. 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족수는 200명인데 그때 네. 192명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아, 요건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탄핵 소추 자체가 법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본 게 이제 각하 의견이었던 거죠. 예, 예. 그러면 근데 오늘 이재명 그 2심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기각이 되면서 사실은 윤 대통령 그것도 기각될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여론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음모론과 또 많은 예, 예. 얘기들이 예, 생산되는 예, 거죠. 예, 예, 예. 예. 그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조동영? 일단 이제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음모론과 추측과 하는 추측, 거에 예. 그 근본 원인은 탄핵 심판 선고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데서 발생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많은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요. 네. 일단 저는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예, 예. 많은 추측성 발언들이 있어서 저도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지금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야당 전부를 친북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척결하겠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가 난입하고 이런 상황이 이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어떻게 가능이나 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뭐 그 원인으로 그 이유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다들 말이 안 되고 그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커서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도 전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거니와 그걸 저희들이 살필 것도 없이 그 행위 자체가 헌법적으로 도저히 용납돼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판관들이 이런 사안을 두고 이게 헌법 위반이 아니라거나 또는 헌법을 위반했으나 중대하지 않다거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결정문을 쓸 방법이 없는 사안이다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대로 이제 이거 기각시켜 놓으면 다음에 비상계엄 푹푹 또 하면 그걸 막을 헌법적 수단이 없어지는 건데 헌법의 수호 기관 중에 하나인 헌재가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어서요. 저는 뭐 인용이 100% 확실하다. 저렇게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서동영 의원한테 묻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인용이 맞다라고 거의 민주당 의원 중에 100%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은 그 윤석열 대통령은 떼고 다른 체제로 리더십 체제를 갖추어야 다음 대선이나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런 여론들이 당내에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저쪽 이렇게 좀 갈리 있고 민주당은 너무 통일돼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민주당은 다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 그러면서 인용될 것이다고 확신 있게 말을 하고요. 국민의힘 사람들은 기각될 것이다, 각하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각되길 바란다, 각하되길 바란다 이런 거여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좀 그러는 것 같고 기각이나 각하나 어차피 그 대통령이 그대로 지위를 유지한 결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그쪽도 뭐 김상옥 의원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거기도 일사불란하고 민주당도 일사불란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원래 우리 이게 이제 재판 결과 좀 늦게 나와서 예비로 저기 국민연금 개혁안 그 얘기도 잠깐 하자고 갖고 왔는데 지금 시작하면 3, 4분 국민개혁연금안
국민연금 개혁안이 뭔가 말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예, 예, 예. 그건 다음 주에 한번 하시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영의 시선 서동영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